지금 5월 30 토요일 오후 8시이고요. 5월 거래 끝났으니까 6월에 주식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6월은 위아래 변동폭이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2%에서 멈출 만한 시장이 플러스 6%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한 마이너스 3%에서 멈출 만한 시장이 막 마이너스 9%, 10%까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저 지난주에 했었던 말이랑 비슷한데, 상승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만 이게 뭐 반도체 아무거나 사면 오른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갈아타기 주식 열심히 사고 팔아야겠다라는 생각. 세 번째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6월 첫 주는 평소보다 조금 더 거칠게 매수 매도하고, 한 6월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부터는 되게 개복치식 매매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종가에 막 포지션이 막 물려 있어도 그냥 다 던지고, 그리고 종가에 포지션이 수익에다가 내일 좀 오를 것 같아도 그냥 던지고 차라리 내일 비싸게 다시 사자, 이런 식으로. 일단 6월에는 수급이나 이 시장 분위기를 바꿀 만한 변수가 몇 개 있거든요. 제가 메모를 해놔서 보면서 하면은, 첫 번째로 6월 11일에 국내 선물 옵션 시장 만기, 그리고 6월 12일에 금요일에 미국의 스페이스X, 우주 테슬라죠. 스페이스X 상장이 있고, 그리고 6월 16일에 일본 금리 결정, 일본 중앙은행 금리 결정, 그리고 6월 18일에 미국 FOMC 중앙은행 금리 결정이랑 동시에 내마녀의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국내 선물 옵션 만기가 평소에도 뭐 신경 쓰고 되게 예민하게 굴긴 했지만, 이번에는 특히 이제 삼성전자 두배 ETF랑 하이닉스 두배 ETF가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파생 시장에서 더 큰 막 쇼크나 위아래 이게 장난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조금 뒤에 다시 조금 더 깊게 설명드려 볼게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하고 일본의 금리 차이가, 사실 그랬어요. 우리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몇 달 전에는 미국은 내리고 일본은 동결한다. 미국은 내리고 일본은 동결한다. 그래서 이게 이만큼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었고, 최근에는 미국이 동결하고 일본이 조금 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뭐 이미 시장에서 막 와 환호한다, 안 올렸다, 뭐 내렸다, 예상이 맞았다가 중요하기보다는, 약간 지금 안 그래도 아니라고 해도 막 트럼프 탁구하는 것 때문에 신경 못 쓰고 있는데, 아 맞다, 일본 금리 올랐지, 아 맞다, 미국 금리 안 내렸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이 금리를 천천히 내리고 일본이 동결하면서 이렇게 여기 차이가 10, 뭐 9, 8, 7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미국이 동결하고 일본이 올리면서 10, 막 8, 6, 2, 4, 6, 4, 2 이런 식으로 점점 또 가파르게 좁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이게 줄어들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내가 예상 못했었던 생각보다 더 크네, 생각보다 더 약하네 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은, 그거 자체로도 충분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 그리고 이제 6월은 3월, 6월, 9월, 12월은 특히 이제 선물 옵션이 동시만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몇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생시장은 제로섬에다가 뭐 이기면 100억, 지면은 0원, 혹은 마이너스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조금 더 좀 수급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장 참여자들, 기관 참여자들의 심리나 마음속이 조금 더 다시 생각해야겠다라는 그런 분위기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상승장에 대한 거는 저는 이제 여전히 개별 종목도, 뭐 최근에도 그랬었죠. 뭐 오르는 종목수 100 종목에 떨어진 종목수 1200 종목, 뭐 이런 ADR이라 그랬나요?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다른 거 다 팔고 삼성전자 산다, 다른 거 다 팔고 삼성전기 산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승장이, 시장은 오르는데 내 종목은 떨어지는 상승장이 지속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게, 지난주는 뭐 혹은 뭐 시장에서 핫했던 건 삼성전기긴 한데, 그 LG전자랑 현대차가 저는 신고가 찍은 거에 좀 의미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막 가자, 무조건 반도체만 사, 다른 거 다 팔아, 막 소부장 다 팔고 바이오 다 팔고 반도체만 사자 해서, 반도체 위주의 시장에서 지금 로봇 위주로 잠깐 한번 트라이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이 자체로는. 근데 문제는 스페이스X 상장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야, 일단은 엔비디아 팔고, 마이크론 팔고, 뭐 암드 팔고, 인텔 팔고, 우리 스페이스 상장한 거 스페이스X 사야 되지 않느냐. 즉 뭐냐면은,
그거 DC에서 봤던 것 같은데, 마이크론 올랐으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르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랐으니까 마이크론 또 오르고 하는 이 이상한 기묘한 사이클이 끝나고, 마이크론 오르던 거는 스페이스X로 넘어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던 거는 로봇으로 넘어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랑 한국이랑 으쌰으쌰 하면서 반도체 몰아주자 반도체 이렇게 했었던 거가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혹은 그들이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 팔았으면은 결국에는 삼성 말고 이제 막 로봇도 사고, 야 지금 보니까 바이오 싸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시장 자체는 상승장이 계속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반도체는 한번 피크를 찍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상. 그 세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랑, 그러니까 저는 6월 두 번째 주부터 좀 조심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배 ETF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은 눈치챌 수도 있는데, 그냥 삼성전자 만약에 한 배 ETF가 있다고 치면은, 원래 그게 삼성전자 주식이긴 한데, 삼성전자 한 배 ETF는 삼성전자만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두 배 ETF는 어쩔 수 없이 레버리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1% 올랐을 때 그 펀드가 ETF가 2% 올려주려면은, 뭐 하다못해 막 뭐 비율을 제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삼성전자 주식 선물이랑 뭐 어쩌면 주식 콜옵션을 담아야 될 수도 있는데, 좀 찾아보니까 평소에는 삼성전자 주식 선물이 한 하루에 1조 정도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금상으로. 근데 그 상장 이후에는 하루에 7조 정도? 그러니까 대충 잡아도 5배에서 10배 정도?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는 그게 큰데, 이게 사실 괜찮다면 괜찮고 안 괜찮다면 안 괜찮은 게, 첫 번째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일단 호가가 두껍긴 하거든요. 그래서 막 뭐 1조 누가 팔아도 갑자기 막 저기 막 20% 찍히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주식에서만 으쌰으쌰 하던 게 아니라, 지금 파생 시장이 너무 많이 현물이랑 많이 이렇게 막 영향 주고 꼽사리 끼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다는 이런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건 약간 좀, 누구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주식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지금. 근데 이제 뭐 PER, 밸류에이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말 그대로 주가가 올라서, 저도 그렇고, 뭐, 월급 300 받으시는 분들, 사실 그렇게 못 버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평균 혹은 잘 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300만 원 벌면서 생활비 쓰고 하면은 하이닉스 못 사요. 삼성전기도 못 사고. 근데 삼성전자는 살 수 있다. 근데 두 배 ETF가 나왔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두 배로 쫓아가는데, 뭐 심지어 주가도 싸, 2만 원.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사람들이 뭐 한 달에 300 받고, 뭐 돈 쓸 거 쓰고 100만 원 남은 거 주식 투자해야지 하는데, 막 30만 원 분할 매수할 수도 있고, 그냥 100만 원 긁어놓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그 펀드 ETF를 사면은 ETF가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현물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 자체로 막 뭐 산다 판다가 아니라, 파생시장이 현물이랑 선물 시장이랑 주식 시장이랑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영향이 점점 커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여차하면은 오늘 그러니까 기관들의 스탑로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 ETF의 뭐 괴리율, 종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한 데이 중에는 9시에서 뭐 한 3시까지 괜찮아. 근데 한 3시 25분, 3시 반, 혹은 3시 반 현물시장 종가랑 3시 45분 선물시장이 동시효과에서, 갑자기 종가 30만 원짜리가 갑자기 종가에 막 동시효과 끝나니까 28만 원, 아니면은 250만 원짜리 종가가 갑자기 240만 원, 이런 식으로 한 1, 2%, 0.1, 0. 뭐 한 5칸, 4칸 호가가 아니라 막 10칸씩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 동시효과에 그때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팔지, 살지, 끌고 갈지, 더 살지. 그리고 그게 나왔으면은 다음날 아침까지는 손을 못 대는 거라서, 뭐 NXT는 주식하는 사람들 이야기라서. 그래서 저는 선물을 주로 하니까, 6월 두 번째 주부터는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6월 두 번째 주부터는 벌면은 대박이긴 한데, 손실 보면은 빚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6월 좀 되게 살살 개복치처럼 그냥, 뭐 차라리 못 벌어도 잃지 말자의 마인드로 거래를 할 생각입니다. 또 근데 나중에 와서 그냥 롱칠 걸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